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바로 당근입니다. 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쓰는 바로 그 앱이죠. 근데 이 당근이 아주 이상한, 좀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바로 그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에 1,800만 명이라 쓰는 거의 국민 앱이잖아요. 근데 이런 앱이 어떻게 망할 위기에 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월간 사용자가 1,800만 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만 영업 손실이 565억 원입니다. 아니, 인기는 이렇게 많은데 손실은 어마어마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희한한 조합이죠? 더 심각한 건 지금처럼 돈을 계속 쓰다가는 당근에게 남은 시간이 딱 2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당근이 기업 가치를 얼마로 평가받았는지 아세요? 무려 3조 원입니다. 3조!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가치 뒤에는 사실 돈을 벌지 못하는, 아니, 돈을 잃고 있는 구조가 숨어 있어요. 주 수입원이 광고인데 이걸로는 그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에 택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단 첫째, 인건비. 직원이 1년 만에 2배로 늘었대요. 월급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충격적인데 바로 무료 당근페이입니다. 이게 그냥 무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내야 할 거래 수수료를 당근이 대신 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 로컬 사업 확장 비용. 그러니까 단순히 중고거래 앱을 넘어서 동네 포털이 되겠다는 건데 이 모든 게 결국 사람들을 매일 들어오게 해서 광고를 보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당근만 이런 건가? 아니면 이 시장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어떤지 한번 시야를 넓혀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져요. 당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2위인 번개장터, 3위인 중고나라, 전부 다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략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와, 이건 업계 전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죠. 미스터리가 더 깊어지네요. 특히 시장 1, 2위인 당근이랑 번개장터를 보면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당근은 당신의 근처, 그러니까 동네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주 들어오게 하고 그걸로 광고 수익을 내는 모델이죠. 반면에 번개장터는 아예 중고판 쿠팡을 꿈꿔요. 전국 어디든 배송해주고 결제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대신 거래 수수료를 받는 모델인 거죠. 바로 여기서 시장 전체의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압도적인 1등인 당근이 우리는 공짜라고 선언해버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받죠. 결국 다 같이 돈 못 버는 치킨 게임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시장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 답없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단서를 이웃나라 일본에서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는요, 중고거래 플랫폼 두 곳이 모두 흑자를 내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두 주인공, 바로 지모티와 메르카리입니다. 이 지모티는 당근이랑 비슷해요. 지역 기반이고 광고로 돈을 벌죠. 근데 다른 점은 돈을 엄청나게 아껴 써서 흑자를 낸다는 거. 반면에 메르카리는 전국구인데 이 회사가 아주 특별한 비결로 대박을 쳤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시장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숫자 딱 하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메르카리는요, 모든 거래에서 판매자한테 수수료 10%를 받아요. 이게 바로 일본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아니, 10%면 꽤 큰 돈인데 사람들이 이걸 왜 낼까요? 여기에 메루카리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그냥 돈이 아니라 압도적인 편리함에 대한 값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중고거래할 때 겪는 그 모든 귀찮음과 불안함, 그걸 싹 다 해결해 준 거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내가 판매자라고 쳐봐요. 일단 사진만 찍어서 올려요. 그럼 AI가 상품 설명을 알아서 써줘요. 가격만 정하면 내고 되나요? 이런 귀찮은 메시지 하나 없이 바로 거래가 됩니다. 구매자가 돈을 내면 저는 그냥 앱에서 바코드 하나 받아서 집 앞 편의점에 물건 툭 던져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포장, 배송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이러면 10% 낼만 하지 않나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단서들을 가지고 당근이 빠진 덫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스타트업들이 흔히 따르는 VC 성장 공식이라는 거예요. 일단 투자 왕창 받아서 그걸로 무료 서비스를 뿌려요. 그럼 사용자들이 막 몰려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미 공짜에 익숙해진 사용자들한테서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당근이 바로 이 공식의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결국 두 나라 시장은 이렇게 갈린 겁니다. 일본은 어땠죠? 1등인 메루카리가 편리하려면 돈 내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모두가 돈을 버는 건강한 시장이 됐죠. 근데 한국은요? 1등인 당근이 좋은 건 공짜라는 기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모두가 돈을 잃는 출혈 경쟁뿐입니다. 이게 바로 당근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자기들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공짜라는 그 강력한 무기가 이제 와서 자기들 목을 조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근은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투자자들이 빨리 돈 벌어와 하고 줄을 당기고 반대쪽에서는 사용자들이 공짜 아니면 안 써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당근은 이 1,800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항상 공짜는 아니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